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한자의 만남 쏙쏙 한자 300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7급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먼저 보시죠. 신하신 신신 아이 아 책상 안 곁양 양양 말씀 어 신하 안양어. 잘 보셨죠, 여러분? 노래는 함께 할 때 더 즐겁습니다. 같이 따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처음 한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하신 이번 한자는 신하신자입니다. 자, 신하신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원풀이를 보시면 신하가 엎드려 있는 모습에서 눈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신하신자가 되겠습니다. 자, 신하신자의 활용 예문 살펴볼까요? 신하가 한 일을 생각하며 꽃씨와 소녀를 다시 들어봅시다. 2번 충신. 여러분 충신은 뭐예요? 충성스러운 신하죠. 충신은 나라와 임금을 향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3번 나라를 위해 공을 많이 세운 신하를 공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신 중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신하는 뭐라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는 개국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활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사신 있죠. 사신은 임금의 명에 의해서 외국에 심부름 가는 신하를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간신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죠? 간신은 뭐예요? 그렇죠. 간사한 신하가 간신이고 충신에 반대되는 것이 간신이죠. 간신이 많이 설칠수록 누가 힘들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가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신은요, 정승집에서 그런 정승들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대되는 뜻의 한자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신하신의 상대되는 뜻의 한자는 임금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아이 자, 이번 한자는 아이아자입니다. 자, 아이아자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아기가 보이고 있죠? 정수리의 숨구멍이 덜 굳은 아기의 모습을 본뜬 글자가 바로 아이아자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요. 1번 찬우는 어머니께서 쓰신 육아일기를 보았습니다. 육아일기는 뭐예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면서 쓴 일기를 육아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 나는 감기에 걸려서 엄마와 함께 소아과에 갔다. 자, 여러분도 소아과 다니시죠? 3번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해 전교생이 성금을 모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우리는 아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보실까요? 유아는 뭡니까? 유아는 아주 어린아이죠. 대체로 6살 이하를 유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고아입니다. 부모님을 여의어서 부모님이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공원에 가면 이런 곳 있죠. 미아보호소. 미아는 뭡니까? 그렇죠. 엄마나 아버지 또는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우리는 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아자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우리가 아이아자와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남아이런 중천금입니다. 남자의 한 마디는 중천금, 천금처럼 무겁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하는 말은 무척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방송을 보는 남학생들은 꼭 남아이런 중천금을 기억을 하고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책상 안 이번 한자는 책상 한자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한자 배웠죠? 그 편안한 한자 밑에 나무 목자가 있는 건데요.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편안한 밑에 나무목을 받친 글자로 글을 쓰고 읽는데 편한 나무, 즉 뭐의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책상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책상 안자가 되겠습니다.
책상 안자의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요. 답안지, 줄임말로 뭐라 그래요? 답지라 그러죠. 답안지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잘 적어야 합니다. 2번, 학예 발표회를 알리는 안내장, 안내하는 거죠. 안내장을 만들었습니다. 3번, 불조심 포스터를 어떻게 그릴지 도안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럴 때 안자를 쓰고요. 자, 활용어 살펴볼까요? 서안입니다. 서안은 뭡니까? 그렇죠. 책을 읽는 책상을 우리는 서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방안이 나오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할 좋은 방법을 우리는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책상 한자 알아보았고요. 다음 한자 보시면 볕, 양. 자, 이번 한자는 볕, 양자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언덕부자고요. 그 다음에 양자가 합쳐서 된 건데요.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언덕부에 빛날 양을 합한 글자로 햇볕이 언덕 위에서는 더 밝게 비친다는 데서 햇볕, 환하다의 뜻이 되는 것이 바로 볕, 양자가 되겠습니다. 자, 볕, 양자와 관련된 활용 예문 살펴보실까요? 양지 쪽에서 풀을 뜯던 토끼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양지는 뭐예요? 그렇죠. 볕이 바로 드는 땅을 양지라고 합니다. 양지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음지가 되겠죠. 해를 다른 말로 태양이라고도 합니다. 3번, 한양은 서울의 옛 이름이 한양, 또 한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활용을 살펴볼까요? 자, 양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석양입니다. 해질녘, 그때를 우리는 석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죠? 태양력입니다. 태양력은요, 계절을 주기로 만든 달력, 우리가 쓰는 달력이 바로 태양력이 되겠고요. 세 번째, 태양열입니다. 태양이 내는 열 에너지를 우리는 태양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양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자, 양에서는요, 비싼 한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볕, 양자죠. 양지할 때 볕, 양자 쓰고요. 두 번째 양자는요, 날릴 양자입니다. 태극기를 개양하다 할 때 이 양자를 쓰고요. 자, 세 번째 어떤 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당장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당장자. 그러니까 왼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흑토자가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운동장 때 쓰고요. 나무 목자가 있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버들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양버들 들어보셨죠? 수양버들 할 때 바로 이 양자를 쓰고요. 자, 뜻이 상대되는 글자 있겠죠? 벼양에 상대되는 것은 그렇죠. 바로 그늘 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지, 음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는 거 아시죠?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말씀, 이번 한자는 말씀 어자입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는 어떤 글자예요? 말씀 언자가 있죠? 그래서 말씀언과 나오, 이 오는 발음 요소입니다. 나오를 합한 글자로 나의 의견을 말한다는 뜻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말씀 어자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 어자와 관련된 활용 예문 살펴보실까요? 버스, 라디오 등의 단어는 외래어입니다. 외래어는 뭐예요? 외국어 가운데 국어 속에 들어와서 국어의 체계에 동화되어 쓰이는 단어를 외래어라고 합니다. 뭐 빵 같은 거, 고무 같은 거 다 외래어에 해당이 되고요. 텔레비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여러 연예인들이 유행어를 만들어냅니다. 유행어라는 건 뭐죠?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언어사회에 널리 유행하는 단어가 유행어가 되겠습니다. 주로 연예인들이 많이 만들어내고요. 3번, 소리를 흉내내어 나타낸 말을 의성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멍멍이라든지 야옹 같은 것들이 바로 의성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활용어 살펴보시면 어법입니다. 말의 조직에 대한 법인데 예를 들면 어제 나는 그곳에 가겠다. 돼요, 안 돼요? 어제는 과거고요. 가겠다는 미래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법에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국어입니다. 나라의 말을 국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럼 다른 나라의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외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 외국어. 자, 그리고
어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어불성설. 성은 이룰 성자입니다. 설은 이야기 설자인데요. 말이 이야기를 이루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때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5개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연 요기나 요 할 위 있을 유 소리 연유 위유 잘 보셨습니까? 자, 친구들이 하는 율동과 노래 우리가 따라하면 더욱더 재미있다고 했죠. 결국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들이 더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 고기 씹어주면 맛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직접 씹어야 됩니다. 자, 처음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연. 이번 한자는 그럴 연자입니다. 자, 그럴 연자의 자음풀이 살펴보면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개가 나와 있네요. 근데 불쌍한 개네요. 어떤 개예요? 그렇죠. 불에 그을려지는 개네요. 즉, 개고기를 불에 그을려 먹는다는 뜻으로 그을리다의 뜻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하다의 뜻을 쓰이는 것이 바로 그럴 연자입니다. 세상에 그럴 연자에는 바로 개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네요. 자, 그럴 연자의 활용 예문 살펴보실까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말하여 봅시다. 2번, 딱따구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 뭐예요? 천연물이 특유하거나 희소하여 한 나라 한 지방에 자연계의 기념물이 되어 법률적으로 지정 보존되는 것이 천연기념물입니다. 장수하늘소 같은 것도 천연기념물이죠. 3번, 바다는 천연자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연자원은 뭐예요? 그렇죠. 천연적으로 존재하여 인간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물자나 에너지를 우리는 천연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당연은요. 이치로 보아서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만난 다음에 너랑 나랑 만나서 서로 좋아하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2번째 필연입니다. 필연은 반드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었어. 반드시 만났어야 됐었어.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3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과연 그런 모습을 보고 딴 사람들이 얘기하죠. 과연 참 닭살 돋는 커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쓰이는 연자가 바로 다 연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필연, 당연, 과연 할 때 우리가 쉽게 쓰는 말들에 바로 이 그럴 연자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유기날 요. 이번 한자는 요기날 요자입니다. 자, 자음풀이 보시면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두 손을 허리에 붙인 모양을 사용하여 허리의 뜻을 나타낸 글자인데 뒤에 중요하다의 뜻을 쓰인 것이 바로 요기날 요자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문 보시면 아직도 요술방망이가 필요할 때 바로 이 요기날 요자를 쓰고요. 2번,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3번, 이 글에서 말하는 요점은 무엇일까요? 요점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요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활용어 살펴볼까요? 주요입니다. 주요는 가장 중요하고 기묘한 것을 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2번째, 요직입니다. 중요한 직위를 요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3번째, 요약입니다. 요점만 간추린 것을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요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한자성어입니다. 불효불급입니다. 요는 뭐라 그랬죠? 요긴하다,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급은 급한 겁니다.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불효불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필요하지도 그리고 급하지도 않다는 것이 불효불급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할위. 이번 한자는 할위자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진지 자음풀이 보시면요. 자, 코끼리가 나오고 있네요.
손으로 코끼리를 잡고 부리는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뒤에 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할 위자가 되겠습니다. 자, 할 위자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2번, 외모를 위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겠죠? 3번, 위정자는 뭡니까? 할 위자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자기를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고요. 자, 활용어 살펴보면 행위입니다. 행위는 뭐예요? 그렇죠. 하는 짓을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위시입니다.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위민. 뭐를 위한다? 그렇죠. 백성을 위하는 것이 위민입니다. 자, 위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한자 성어입니다. 전화위복입니다. 화가 뭘로 바뀐다? 그렇죠. 복으로 바뀌는 것이 전화위복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화가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위복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있을 유 이번 한자는 있을 유자가 되겠습니다. 자, 있을 유자 어떻게 만들어진지 자음풀이 살펴보면요. 자, 손이 보이고 있죠? 아래 보이는 건 고기입니다. 즉, 고기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있다, 가지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있을 유자가 되겠습니다. 반대가 되는 말은 뭡니까? 없을 무자가 되겠죠. 자,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야. 유명은 뭡니까? 그렇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 2번, 독서를 많이 하면 유익한. 이익이라는 건 뭡니까? 이익이죠. 이익이 있는 걸 유익이라고 합니다. 이익이 없는 건 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키가 큰 사람은 농구를 하는데 유리하다. 자, 유리하라는 것은 그렇죠. 이로움이 있는 겁니다. 유리의 반대는 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활용어 살펴보면 유해. 해는 해죠. 해로운 겁니다. 해가 있는 걸 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이란 말 하고요. 유죄. 뭐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죄가 있는 게 유죄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뭐가 나오고 있죠? 유료. 유료는 뭡니까? 입장료가 있는 것을 유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료 도료 같은 거는 통행료를 내야 되겠죠. 자, 있을류와 반대되는 상대되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을 무가 되겠고요. 있을류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한자 성어는 바로 언중유월입니다. 말 속에 뭐가 있다? 뼈가 있다. 그래서 말 속에 깊은 뜻을 갖고 있을 때 언중유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소리 이번 한자는 소리음자입니다. 소리음자는 두 글자가 합쳐진 건데요. 본래는 말씀 언자에 한 일자를 더해서 말 속에 소리가 있음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소리음자입니다. 음악할 때 바로 이 소리음자였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친구와 서로 살펴봅시다. 2번, 파란색으로 쓴 부분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녹음하여 봅시다. 자, 녹음기 같은 걸 통해서 녹음을 하겠죠. 3번, 감기로 음성이 변했다. 음성은 말소리가 되겠죠. 자, 어떤 활용어 있나 볼까요? 독입니다. 음은 소리음자죠. 독은 뭡니까? 그렇죠. 읽을 독자죠. 소리내어 읽는 것을 우리는 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말은 뭘까요? 그것은 묵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음, 시끄러운 소리를 잡음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세 번째. 자, 훈민정음이 나왔네요. 훈민정음 뭡니까? 그렇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우리 한글의 원래 이름이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10개의 한자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신하신 신 아이 아 책상한 안 볕양 양 말씀 그랄 연 요기나 요 할 위 있을 유
나비들이 떠드니까 엄마가 왜 이리 야단법석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도 한자어인가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듣는 한자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야단법석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끌벅적한 상태인데요. 원래 뜻은요, 야단은 야외에 세운 제단이고요.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입니다. 즉, 야단법석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야외에 자리를 마련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야단법석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을 알면 더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처음 문제 보실까요? 한자의 도금 쓰는 문제입니다. 1번은 뭡니까? 당연이죠. 그럴 연자. 2번 있을 유자 나왔네요. 유죄. 죄가 있는 거 얘기했죠. 3번 행위가 되겠습니다. 할 위자고요. 4번 기묘할 요자 나왔네요. 요직. 중요한 직위를 요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훈과 음을 쓰는 문제입니다. 1번은 뭡니까? 그렇죠. 책상 안자가 되겠고요. 2번은 볕, 양. 3번은 그럴 연자고요. 4번은 요긴할 요자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바로 한자의 음을 쓰는 문제입니다. 1번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안내가 되겠고요. 자, 2번은 뭐가 될까요? 2번은 소문에 듣던 대로 과연 미인이구나. 과연이 나왔고요. 3번 생활에 불효불급한, 불효불급 뭐라 그랬죠?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것을 불효불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성적 얻으셨죠?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수학은 부모 유병하시면 우이모료하며, 자, 무슨 말인지 뜻 살펴볼까요? 부모님께서 병환이 나시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심하고 치료하며 낫게 하기를 꾀하며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가을에 사과 드셔보셨습니까? 무척 맛있고 달죠. 가을에 사과가 맛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비바람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열매인 사과가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게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